안녕하십니까? 예, 심연우 부자입니다. 요새 그 미국 장기물 채권 많이 구매하시더라고요. 미국 장기물 채권 ETF인 TLT 그리고 세배 추종 상품인 이 TMF 이게 매수량이 상당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채권 매수 시점에 대해서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 투자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일 수 있겠다 싶어서 근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5%를 넘었다가 떨어지면서 현재 4.4% 정도입니다. 그때 4.5%를 무엇 때문에 넘었더라 하고 흐릿할 수 있는데, 그때 4.5% 됐던 게 2025년 5월 22일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요것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을 때였습니다. 이후 아직 법안이 상원 의결에 남아 있고 아직 통과된 게 아니라서, 확정된 게 아니라서 흐지부지 잊혀졌지만 곧 상원 협의가 시작되고 최종적으로 법안이 통과되네 만에 하면 이슈화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일단 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줄여서 트럼프 빅빌이라고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미국 10년물 금리가 앞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민주당 의원 중심으로 미국이 현재 부담하고 있는 이미 과다한 부채, 그리고 근본 법안 통과로 발생할 천문학적인 추가 부채, 요거에 대해서 이슈화가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 주식 투자자들도 미국이 과다한 부채에 대해서 다시 이슈화되고 다시 생각하게 되면서 미국에 대하는 채권 금리 요거 좀 높아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미 현재 엄청나게 부채가 많은데 추가 부채를 부담하면서까지 이 법 해야겠어? 그냥 부결하면 안 돼? 요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결국 이 법안은 통과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법안이 웃긴 게 하나의 법안에 One Big Beautiful Act, 하나의 법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뭉뚱그려 놨어요. 하나의 법으로 트럼프 정부가 하고 싶었던 예산 증갑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소득 세율이나 법인세 최고세율이나 표준공제 및 자녀세 공제 확대, 그리고 감세조치 연장, 팁 초과 근무에 대해서 수당 과세 면제, 메디케이드, 식품, 교육, 청정 에너지 보조금 삭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 증액도 이 법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근본 돌아오는 8월이면은 기존의 부채 한도, 그러니까 예산 한도가 다 차요. 그러면 이 예산 한도를 증액하지 않으면 이 정부 디폴트가 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는 다시 증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매번 증통은 있었지만 이렇게 예산 증액은 계속 해왔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증액하려면은 이 하나의 아름다운 법안, 그래서 트럼프 빅빌에 있는 감세, 예산 배정도 전부 오케이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뭐야 이거, 감세안, 증세안, 예산 조정안, 부채안도 증액안, 이거 다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거지 다 하나에 묶어버리는 게 어딨어? 뭐 부채안도 증액에는 찬성하지만 그러니까 감세안에서는 반대하는 의원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 의원들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럴 수 있는 건데, 애초에 이걸 노리고 만든 것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입니다. 크고 아름답다는 이 내용으로 이런 세부적인 정의랑 권한을 다 뭉개버린 것인데요. 어찌되었든 왈가왈부할 수는 있겠지만은 뭐 그래서 예전처럼 정부 셧다운이 2주 넘게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이제 와서 다시 법안을 쪼개서 화부터 다시 할 시간적 여유는 없어요. 게다가 현재 상원 구성상 공화당이 총 100석 중에서 53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표가 3표 이상 나오지 않는 한 법안은 통과됩니다. 하원 때도 아시겠지만 반대한 공화당 의원들에게 트럼프가 엄청나게 비판을 했었거든요. 심지어 트럼프 정부에서 가장 힘이 센 일론 머스크도 이 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사를 X에 올렸다가
아주 박살이 난 적이 있었죠. 그래서 현재 그것에 대해서 사과의 표현 또한 SNS에 올린 상태입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이 하나의 크고 아름답지 않고 우려스러운 법안에 대해서 이 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 그리고 상원을 통과하는 과정, 그리고 상원을 통과한 후에 당분간 이 동안 많은 투자자들이 미국 부채를 주목하게 만들고 이러한 불안 심리가 채권 금리를 급등시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는 것보다 이렇게 문제가 돼서 금리가 좀 더 떴을 때 채권을 사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은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더 나아가서 금리가 높아지는데 어디까지 높아질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까지의 금리를 보면 이제 5% 선이 10년물 금리 5% 선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듯해요. 그래서 금리에 대해서 어떤 안 좋은 이벤트가 있어도 5%의 벽을 최근에 깬 적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기준금리가 5.5%였던 2023년 10월 요때도 금리가 5% 넘을 것이다 예상이 많았지만 결국 5%를 넘지 못했어요. 금리 5%가 심리적 저항선이자 어느 정도 이 정도 금리가 되면 주식을 팔고 채권을 매수하려는 수요 때문에 상당히 견고한 상한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 트럼프 빅들은 코로나 시절처럼 한시적으로만 돈을 풀겠다는 게 아니에요. 영구적으로 계속 감세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안이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불안감은 부채 이슈를 강화하고 금리를 자극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한 이미 미국 예외주의, 미국 국채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이구심이 많이 생긴 상황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이번에야말로 이제 5%의 벽을 넘어버릴 수 있지 않은가. 설령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원을 통과했을 때 나왔던 금리 4.6%선은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은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장기채 매수 시기에 대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최소한 하원을 통과했을 때의 금리 4.6%, 요건 넘을 때 사자. 저는 지난 고점 4.8%에서 이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5%에 대한 저항선이 상당해서 4.8%는 넘을 것 같지만 예상과 달리 5%는 못 넘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욕심부려가지고 5% 깨지면 그때 매수한다, 이거보다는 4.8% 선에서 매수하고 5% 넘을 때 많이 매수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얘기를 전달 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금리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머리가 빨리 돌아가시는 분들은 그 다음 것까지 생각을 하세요. 금리가 올라가? 그렇게 되면은 주식이 안 좋으니까 주식이 떨어지겠네. 그러면서 주식이 떨어지니까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금리는 오르겠지만 이제 언제 금리가 다시 떨어질지, 그리고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이제 단정 지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금리가 올라가겠지만 유동성이 풀리잖아요. 감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유동성의 힘이 굉장하죠. 예를 들어 하나 가져왔는데, 코로나 시절 때 2020년 3월에 제로 금리를 하면서 유동성을 엄청 공급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시절에 공급은 했지만 당장의 주가는 많이 흔들렸었어요. 그 현상을 보고 어떤 저명한 교수가 코로나 이 시기는 이제 2008년 금융위기처럼 금융이 문제된 게 아니라서 이렇게 금리를 낮춰서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라고 또 얘기를 했었죠. 그거 듣고 들어보니까 그럴듯해요. 그런가? 라고 했지만 결국 이 풀린 유동성은 이 코로나 이 시절도 극복하고 주가를 들어 올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도 이와 비슷하게 부채 한도의 문제, 그리고 높은 채권 금리의 문제, 이것마저도
유동성이 해결하고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도 남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대가 오지만 생각보다 주가가 잘 버텨. 경제가 잘 버텨. 그러면서 무슨 뉴노멀이다 하면서 금리가 5%에 안착되는 모습, 장기화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거고, 주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금방 반등해서 올라가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획적으로 적정량 채권 매수해야 되지, 이거 5% 되니까 정말 저로에 기회한 다음에 올인성 투자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금리가 왜 오를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 금리가 오르니까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정하고 있는가, 제 전망과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트럼프 빅빌, 그러니까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논의 과정에서 미국 부채 문제가 이슈화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8월에 드디어 이제 부채 한도가 차면서 디폴트 우려도 얘기가 나오겠죠. 어떻게든지 그래서 결국 트럼프 빅빌은 통과가 될 겁니다. 그러면 다 채권 금리가 올라갈 것이고, 하필 8월부터 10월까지 계절성이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미국 지수는 현재 높은 지점, 고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8월부터 10월까지 계절성이 좋지 않은데 이 구간을 쉽게 주가가 넘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최소 5에서 10% 정도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듯이 최근 5년 동안 8월부터 10월까지 조정 없이 주가가 흘러갔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이라도 다 흔들렸던 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10월이 넘어가면 11월부터는 계절성이 매우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은 다시 주가도 이제 재정비하고 다시 오르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자, 주가는 아직까지는 상원에서 이제 부채 한도 얘기가 이슈화되지 않았으니까 7월까지는 오르다가 7월부터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흔들려서 8, 9월, 10월까지 좀 안 좋다가 10월이 지나면서 11월 되면서부터 다시 주식이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금리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까지 얘기가 없으니까 4.4%, 4.5%에서 움직이다가 이제 또 이제 이 법안 통과 때문에 다시 부채 한도 이슈가 나오면서 흔들리다가 법안이 통과되면서 급격히 올랐다가 이것이 유지되고 하락하다가 10월 넘어가면서부터 다시 좀 더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저희 대응 전략은, 일단 현재 이제 주식이 좀 괜찮지만 앞으로 조정이 올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주식은 팔면서 달러는 모으고 있어요. 이 달러로 채권이 이렇게 채권 금리가 뜨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때 이 돈으로 채권을 매수하고 4.8% 넣으면서 모아둔 달러로 채권을 매수하고 5%가 넘으면 그때부터 한 0.1%당 한 1,000만 원 정도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주식이 올랐을 때는 매도하고, 그리고 주식이 다시 떨어졌을 때 8, 9, 10월 떨어졌을 때는 다시 주식을 매수한다. 그런데 제 생각과 달리 10월 넘어서 11월부터 반등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그때는 좀 상황이 좀 안 좋게 흘러가는 거 보여서 그 상황에 맞게 대처하겠지만, 그때는 주식 매수를 좀 줄이고 매도를 생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리 상승에 따른 주가 변화에 대한 저희 전망, 그리고 저희 대응을 말씀드렸는데, 이 주식이라는 것이 항상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지 않은 다른 경우 수가 발생했을 때 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좀 정리해 보았는데 참고서로 해서 내용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잠깐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이제 금리가 높게, 첫 번째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베스트 시나리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금리가 높게 유지되는데 주가가 계속 가는 경우, 주가가 안 떨어지는 경우.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유동성이 매우 힘이 세고 이 5% 금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가가 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이 오르는 주식에 타진 않고 이미 주식이 많이 오른 상태이고, 결국 채권 금리도 이제
이제 미국 시장이 버틸 수 없는 만큼 오르다가 결국에는 이 채권 이 높은 금리 때문에 주가가 빠질 거로 봐요. 그래서 이번에 말고 그때를 기다리면서 이제 계속 채권을 매수하고 주식은 매도하면서 버티려고 합니다. 다행인 거는 이미 금리가 높아서 5%를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버티는데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떨어지고 바로 주가가 상승하면은 이때도 뭐 다시 금리가 올랐다 떨어지는 거니까 채권에서는 수익이 난 거잖아요. 채권 수익에 만족하고 현재 높은 주가에서 주가가 덜 온다고 해서 더 사고 싶은 마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만족하면서 이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떨어지고 주가가 하락한다는 거는 사람들 투자자들이 채권이고 주식을 다 팔고 있다는 건데 요거는 하락장의 초입일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요때는 좀 더 유의해서 채권은 좀 매도해서 수익 내지만 매수량은 좀 조절하자. 이렇게 다른 경우에 대해서 대응책을 세운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채권 투자를 하면서 실제로 제가 수업료를 내가면서 배운 거 이제 대해서 투자자들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될 만한 거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제가 느낀 점은 이제 미국 국채는 추세성이 매우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바로는 바로 저번에 느꼈던 것인데 저번에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4.8% 찍었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많이 샀는데 결국에는 많은 이익은 내지 못했어요. 이익은 받지만 많은 이익은 내지 못했어요. 그게 왜냐면은 제가 4.8%에 갔지만 제가 4% 초반대부터 이제 채권을 매입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느낀 점이 야, 미국 국채는 참 추세성이 강하구나. 아, 이거 좀 좋은 가격인데 싶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경우가 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굿 프라이스가 아닌 엑셀런트 프라이스에 사야 되는구나. 그래야 수익을 많이 남길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격 4.5%의 금리도 좋은 금리지만 지금 사지 않고 4.8%까지 기다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채권에 대한 대가들의 판단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4% 초반에 사기 시작했는데 사기 시작할 때 윤재성 CIO라든가 다른 분들 또 뭐 드러크밀러라든가 이런 분들이 채권에 대해서 안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채권 매수를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 덕분에 손실을 많이 줄이고 수익을 내게 됐죠. 이번에 채권 금리가 많이 오르면 워런 버핏도 분명 움직일 것이라고 봅니다. 2024년 10월에 당시 빌 에크먼이 숏에 베팅했을 때 워런 버핏은 4.8%, 4.9% 높은 금리에서 채권을 대량 매집했거든요. 이번에도 그 정도 선이 오면 또 워런 버핏이 많이 샀다는 선이 오면 이때 괜찮은 타이밍 맞구나 라고 좀 더 확신을 가지고 많이 사려고 합니다. 그리고 분할 매수랑 분할 매도는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5% 벽을 깼다고 해가지고 올인 투자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렇게 금리가 오르지만 이 오른 금리가 언제까지 갈지는 알 수 없는 분위기 때문에 그리고 재임이 또 5%가 돼서 안정화되기 시작하면 그때는 6% 얘기 나오면서 계속해서 또 오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올인성 투자는 지양하고 약간의 수익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은 적당한 수익을 내겠다는 생각으로 편안하게 접근하는 것이 채권 투자에서 더 필요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3번째 사이클 타는 것 같은데 이 채권이라는 것이 이제 사이클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 여기 매수 매도에 익숙해지다 보면 조금 더 나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저번보다는 좀 더 나은 수익을 내보자는 것이 이번에 목표이고요. 그렇게 돼서 알게 된 내용은 다시 또 정리해서 내용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7월, 8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진짜 실제로 해보면서 채권을 샀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주식은 팔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제가 영상이나 게시글 통해서 진행 사항은 꾸준히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잘 정리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해 주시면 초보 유튜버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